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마지막 단계인 레스터라이저와 뎁스 스텐실 그리고 블렌드 스테이트 요 세 단계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파이프라인 시간에 이제 잘 설명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제 레스터라이저 스테이트, 자, 우리 정점 정보가 버텍스 쉐이더 또는 지오메트리 쉐이더로부터 전송을 받아서 레스터라이제이션에서 해당 정점에 맞는 픽셀들을 추려내죠. 추려내서 픽셀 쉐이더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친구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죠. 뭐 클리핑이라든지 원근 나눗셈, 그리고 뭐 뒷면 제거, 백페이스 컬링, 그리고 NDC 좌표계 변환, 뭐 뷰포트 변환들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을 이제 만드실 때는 레스터라이제이션 디스크립션 요 구조체로 설정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create rasterization state라는 함수로 구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놨고요. 그래서 뭐 와이어 프레임 또는 그냥 필 모드 솔리드 프레임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그리게 될 경우 뭐 이렇게 메쉬가 그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그리게 되면 이 프레임을 그리진 않습니다. 메쉬 정보를. 텍스처 이미지가 원래대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컬링, 예를 들어서 우리 물체가 메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각형 정육면체라고 가정하면 이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정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근데 이쪽은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사실 안 보여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안 보여도 되는 부분들을 화면상에서 그려주지 않고 이렇게만 그려서 뒷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던가, 또는 내가 앞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던가 했을 때 그 컬 모드라고 합니다. 그거를 컬링 모드라고 합니다. 컬링은 화면상에서 이렇게 제외시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 넣어줄 수 있는 거고, 뭐 깊이 클리핑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멀티 샘플링 또 안티 에리어싱. 그래서 요거 이제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쪽 MSDN 링크 제가 걸어놨습니다. MSDN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고 필요할 때 찾아나가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 엔진에서는 이쪽에 이제 제가 레스터라이제이션 스테이트를 이렇게 CPP에다가 배열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선언해놨고 이쪽에 이제 여러 개 옵션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뭐 뒷면을 컬링한다든지 앞면을 컬링한다든지 난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그린다든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서 여기 로드 스테이트 보시면 레스터라이저 스테이트에 이렇게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배열했다가 전역 배열했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웃풋 머저 스테이트가 이제 있죠. 아웃풋 머저에서 우리가 블렌드 스테이트랑 뎁스 스텐실 스테이트 두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블렌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알파 브랜딩을 이런 그림이 하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이미지가 두 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파란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라색 이미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이쪽에 이렇게 채워지겠죠, 색깔이.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빨간색 이미지가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겠죠.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투명도가 한 0.5 정도 돼서 반투명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투명하다고.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파란색이 겹쳐진 이 파란색이 빨간색과 섞여서 아마 섞이면 주황색쯤 되나요? 초록색인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블렌드 스테이트, 색을 블렌딩한다, 합친다 해서 블렌드 스테이트라고 둔 겁니다. 그 카페 같은 데 가시면 블렌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갈아서 섞어 넣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검은색, 약간 검은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이미지랑 이 초록색 이미지랑 이 친구가 합쳐지면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알파 값을 따라. 그리고 그게 이제 소스 이미지, 뭐 소스 알파가 있죠. 그리고 뭐 데스트 칼라 해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합칠 건가에 대한 정보를 세팅하는 것을 블렌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시작을 한다면 만약에 브랜딩이 가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다면 픽셀 쉐이더로 바로 보내고, 가능하다면 소스와, 그쵸? 그리고 데스트 두 가지의 이미지를 합쳐줍니다. 합쳐준 다음에 apply render target, write mask and save, 렌더 타겟에다가 저장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브랜드 옵션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멀티 샘플링 브랜드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리고 뭐 렌더, 이걸 이제 펄스로 인디펜던트 브랜드 이네이블을 펄스 넣으시면 렌더 타겟에 0번째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렌더 타겟을 최대 8개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번호별로 0번부터 7번까지 있겠죠. 옵션별로 어떻게 합쳐줄 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또 자세한 옵션들을 보실 거라면 MSDN 여기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브랜드 또 상태 set 브랜드 스테이트로 파이프라인에 묶어주시면 또 사용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엔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브랜드 스테이트 만들어 놨고요. 이쪽 보시면 알파 브랜드랑 원앤원, 원하고 원, 이건 이제 그 더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을 그냥.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알파 브랜드는 알파 값에 따라서 연산을 해주죠. 원하고 원은 색깔을 그대로 앞뒤 그냥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왜 만들어놨냐, 나중에 지금 당장은 거의 이제 이 알파 브랜드 위주로 사용을 하겠지만 이 원원은 나중에 우리가 디퍼드 렌더링이라는 최적화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합쳐서 최종 렌더 타겟에 그려주는 이 기술을 쓸 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뎁스 스텐실 스테이트가 있죠. 뎁스 스텐실 스테이트는 이제 물체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물체가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정면샷을 우리가 보면 아마도 이 보라색 친구랑 빨간색 친구가 있을 때 보라색 친구가 위에 살짝 보일 거고, 빨간색 친구가 이렇게 이 친구를 덮어서 보일 겁니다. 그쵸? 지금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크기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덮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쪽 지금 겹치는 이 픽셀 부분들이 있죠? 음, 이거를 굳이 보라색을 먼저 그리고, 그럼 이만큼 픽셀을 그린 거죠. 그리고 빨간색을 위에 또 그리면 여기가 겹쳐집니다. 겹쳐지다 보니까 물체를 그려주는 순서가 만약에 뒤에서부터 그려준다면 사실 상관없겠지만 겹쳐진 셀 위에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도 있죠. 굳이 그리지 않아야 될 픽셀을 여러 번 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물체가 겹쳐져 있다면. 그리고 물체 그리는 순서가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얘가 먼저 그려질지 이 친구가 먼저 그려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깊이 버퍼라는 텍스처를 한 장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물체의 깊이값 0.5, 이물체의 깊이값 1.0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는 0.5, 0.5, 0.5, 0.5, 0.5, 0.5로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가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깊이 버퍼 여기 0.5가 이미 그려져 있네. 그럼 나는 1.0인데 크기가 더 크죠? 안 그리는 겁니다. 안 그려져 있는 여기 1.0, 1.0, 1.0, 1.0 여기에만 물체를 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체의 앞뒤 순서에 비례해서 그리는 최적화도 진행이 되면서 또는 가려지는 부분들 이런 거를 깊이 버퍼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뎁스 테스트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사용을 한다면 뎁스 밸류랑 깊이 보이는 뎁스 밸류랑 그리고 우리가 그려질 물체 깊이 값이랑 비교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뎁스 라이트가 켜져 있다면 쭉 진행해서 물체에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스텐실 버퍼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뒤에 가서 나중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나 스텐실이 이제 뭔지를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최종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스텐실 버퍼라는 친구를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값을 채워서.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그대로 스텐실이란 거는 그 우리 미술 시간에 배운 공판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킹 또는 그 벽화에다가 우리 그 그래비티라 그러죠. 그래비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란 판을 올리고 여기를 이렇게 가려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쭉 뿌려줍니다. 자, 그래비티 그 라카를 쭉 뿌려줘요. 그러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이제 스텐실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똑같이 깊이 테스트 뭐 쓸 건지 안 쓸 건지 스텐실 테스트 쓸 건지 안 쓸 건지 옵션 세팅해서 이렇게 물체 그려주고요. 또 바인딩 해서 묶어서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어 놨습니다. 두 가지 기본적으로 레스 이퀄 비교해서 작은 쪽을 그리겠다. 그리고 뎁스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걸 이제 우리가 더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누가 가지고 있을 거냐? 우리 클래스에서는 쉐이더 클래스에서 이 친구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상태만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른 전역 변수를 그때그때 가져와서 이렇게 묶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 돌려보시면
자, F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물체가 잘 또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지 이 상태를 사용해서 디버그, 그래픽 디버깅 시작 누르셔서 여기서 프레임 캡처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래픽 디버깅 할 픽셀 하나 골라줍니다. 골라준 후 그려지는 것들을 세팅을 잘 보면 픽셀 쉐이더, 출력 병합기 잘 세팅이 되어 있고 드로우 인덱스 호출을 한번 확인해서 깊이 스테질 상태 이렇게 세팅된 값으로 그려주고 있고 블렌드 상태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스텐실 뷰는 우리 지금 안 쓰고 있죠. 이 깊이 버퍼 뷰고 이거 렌더 타겟 뷰죠. 이런 것들 이용해서 물체 잘 그려지는지 최종 확인까지 해주시면 또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지금 웬만한 단계는 이제 저희가 구성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뒤로는 어떤 작업들을 좀 해야 되냐면 자, 충돌 처리 우리 조금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렬이랑 그리고 카메라를 좀 여러 개 만드는 다중 카메라 구조를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